그런데 중국 애들이 그리 하면 이해를 해, 중국 애들이. 근데 중국 애도 아닌데 중국 애처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김어준이가 그 중국 애인가? 중국 화교인가요, 김어준이가? 근데 화교도 아닌데 왜 그래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다. 그 족보를. 사실은 우리가 중국 폐렴이라고 써야 돼요. 중국 폐렴. 중국 폐렴이잖아, 이거. 그래야 스페인 독감, 일본 뇌염, 미국 독감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형평성이 있잖아요. 별칭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도 이 시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대구 사태라든지 네이밍하는 이름 짓기를 가지고 정치 술수를 쓰려고 김어준이가 그리 한단 말이에요. 어중이 또중인지 뭐 중국 사람인지 조사해봐야 돼. 화교 아닌지 혹시. 중국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을 들 거를 편을 들어야지. 공지영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김어준이가 나서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대구 코로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신천지 코로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니 말고 아니면 또 빼겠지. 청와대에서부터 용어 전쟁을 하는데 중국 시다발에 하려고 용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무슨 홍길동 정도 아니고 우한폐렴을 우한폐렴이라고 중국 폐렴을 중국 폐렴이라고도 말을 못하는 홍길동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상지대로 하는 거죠. 그 지역명을 붙여가지고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예, 이 뉴스는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한데요. 그 WHO에 관한 뉴스가 1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 시종일관 중국을 두둔한 WHO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비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600억 위안을 투자를 받기로 했답니다. 2017년도에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600억 위안이면 10조거든요. 10조를 투자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를 내려보면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각에서는 앞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으니까 투자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까지는 WHO에서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PHEI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이것을 WHO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하는 과정에서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 WHO 사무총장이 23일에서 25일 상황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위험 수준을 보통으로 유지했다가 잘못 표기했다면서 높음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위험 수준이 보통이 아니고 높음이었는데 아마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학계에서 우한폐렴을 WHO가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이렇게 지적이 빗발치기 시작하니까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보통에서 높음으로. 보통으로 표기해놨다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WHO는 그 시종일관 중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과 그 대응에 개인적으로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고 말했고, 또 이어서 중국의 조치 덕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됐으므로 중국을 거듭 칭찬해야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 WHO 이 사무총장은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청와대에서 보도자료에서 우한폐렴 이것을 대구 코로나19라고 정부 보도자료에서 낸 거예요. 이랬다가 논란이 이니까 그 명백한 실수라고 하면서 또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중국 감싸기죠. 혹은 중국 눈치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 한 일은 중국 감사기일 거고 그렇게 해서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대구에서는 그 언론이 혐오 조장할 수 있는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뭐 대구 폐렴이나 대구 코로나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그 대구시에서 행정부시장을 통해 가지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용어하고 비슷한 거죠. 용어 전쟁하고 비슷한 겁니다.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WHO에서도 중국을 눈치를 보면서 세계적인 위험 수준을 보통으로 유지했다가 잘못 표기했다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높은 이거 위험한 수준인데 그 수준을 중국 눈치 보면서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빨리 상응하는 조치를 각국들이 할 수 있도록 하루가 급하잖아요. 초기 대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말이 있나 봐요. PHEIC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금 이런 사태가 선포가 된 상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나 봅니다. 선포를 하는데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바이러스는 그 세균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100만 분의 1m,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넘어가야 전자현미경 정도로 관찰을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세균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세균은 박테리아거든.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크기에 있어가지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메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성을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성, 그러니까 머리카락 정도 되는 것은 그 사람 눈으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미리미리에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박테리아는 10의 마이너스 7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큰가 봅니다. 이거는 광학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되는데 이 전자현미경으로만 바이러스는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바이러스는 항생제로는 안 되고 바이러스에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작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그 이하의 크기라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미터나 그 이상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데 바이러스를 붙이잖아요.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의 공식적인 명칭이 있고 별칭이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별명 같은 거 있어야 귀에 바로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그 이름을 정부 정책적으로 쓰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한폐렴이라고 탁 해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옛날에 한탄강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한국형 출혈열, 한국 한탄강에서 만들어졌구나.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은, 에볼라는 콩고에 있는 그 강이잖아요. 에볼라라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라고 하죠. 에볼라 강이 있나 봐요. 그 강의 이름이 뭘 따서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센병도 마찬가지고,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는 거고, 노르웨이 의사 이름이죠. 독일 홍역, 일본 뇌염, 미국 독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918년도에 10월 한 달 동안만 사망한 사람이 19만 6천 명,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이 10월 한 달에 사망을 한 거예요. 19만 6천 명이 사망했으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2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20억이 걸려가지고 2천만에서 4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정확한 명칭은 인플루엔자 A H1N1 이렇게 되나 봐요. 인플루엔자 A 이렇게 해서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붙나 봐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라는 거죠. 블루 이렇게 하면 독감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9년도에 발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2019nCoV 이게 공식 명칭인가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COV 이렇게 되는 게 2019n-CoV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인데 그냥 코로나19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알아듣기 쉽게 하려 그러면은 우한폐렴 이렇게 해야 제일 알아듣기 쉽잖아요. 중국 폐렴 이렇게 하든 일본 뇌염, 독일 홍역 뭐 이렇게 하듯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불러야죠. 한탄강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우한폐렴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좋다 이 말이에요. WHO에서 지금 지역명이나 이름을 뭐 붙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은 WHO에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중국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이름 짓는 거 하나하나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조를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지명이 들어갑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거든요. 2015년에 메르스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ME가 미들이스트,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2015년 메르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WHO에서 이번에 2019년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역명을 안 넣었죠. WHO의 정책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중국의 눈치 보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WHO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따지고 항의가 빗발치면 또 이렇게 물러서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 눈치 보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로 대구 코로나19라고 썼다가 논란이 이니까 사과를 하고 명백한 실수라고 하는 것처럼 아까 그 WHO에서 위험 수준이 높음인데 그냥 보통으로 유지를 했다가 그 학자들이 이게 왜 지금 보통이냐 단계가 그러니까 빗발치기 항의를 하니까 그걸 또 높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청와대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항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찔러보기라 하죠. 이런 거를 찔러보기 찔러보고 아니면 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와 유사하다고 할까요? 비슷한 사례였다고 할까요? 그 공지영이 같은 경우에가 뭐 지방선거 투표한 사람들을 보면서 투표를 잘못해서 문재인이를 뽑질 않아서 문재인이 쪽 사람을 좌파 쪽 사람을 뽑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저주처럼 지금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분명하게 자기가 대구 시민을에 대해서 투표 성향에 대해서 말했으면서도 원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이 많으니까 뭐 자기를 마녀 사냥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대구 시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도망을 가잖아요. 좌파를 결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찔러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 김어준이라는 그 사람이 그 교통방송을 하나 봐요. 옛날에 딴지일보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딴지일보 보면은 음모론의 그 천국이에요. 딴지일보라는 데가 그 음모론 있잖아요. 광우병이라든지 뭐 세월호라든지 무슨 폭침을 했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조금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딴지일보 이런 것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참 음모론 많습니다. 음모론이란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책임도 안 져요. 아님 말고 열심히 주장을 해놨다가 자기네들 딴에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거를 음모론을 가지고 주장을 해놓고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그러니까 말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뒤에 책임은 안 지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좌파의 나팔수죠. 나팔수. 유시민이도 마찬가지고 천안함 때도 북한에서 폭침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시민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폭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좌파 진영에서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죠.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이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게 지금 교통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그러니까 좌파 선동꾼의 나팔수 최전방에 있는 애를 박원순이가 그리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 이번에 거기에서도 정부에서 이것을 대구 코로나로 명명을 해서 책임을 지우려고 신천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책임을 띄우려고 아니면 중국 눈치 보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구 코로나라고 바로 병명을 붙이는 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너무 저항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대구 코로나19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사태입니까? 이게 대구 사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통계 숫자를 가지고 중국 수도인가? 중국보다도 단위당으로 했을 때 대구에 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단위당으로 몇 명당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많을지 몰라도 인구 비례라는 게 있잖아요. 비례로 따지면 대구가 더 많다는 거야. 중국 수도인가 뭐 거기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대구 사태다, 이게 신천지 사태다 이런 식으로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 수입된 거를 갖다가 뭐 북한 애들이 그런다 하죠. 이 마스크를 우리나라 거를 중국을 통해서 이번에 많이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번에 통제를 하긴 했어도 국경을 통제를 해도 그 밀무역이 너무 성행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김정은이 딴에는 자기가 통제를 했는데 밀무역이 너무 많으니까 국경은 닫아놔도 닫힐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밀무역을 안 하면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중국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한국 마스크가 좋다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나 마스크 끼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거의 한국 마스크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 왔다는 걸 하면 안 되니까 포장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 포장지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한국 안에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우한 폐렴이라는 거 이것을 WHO에서 권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권고를 다 따를 필요도 없고 다른 세계에서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나죠.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언론들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표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하듯이 공식 명칭이 아니더라도 별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부가 지금 중국 눈치 보기를 하면서 중국을 비호하려고 용어 전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용어 전쟁을. 공식적으로 요렇게만 써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쓰면서 스페인 독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적인 학술지에서도 인플루엔자 A H1N1 이런 식으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그렇게 안 쓰더란 말이에요. 그냥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언어라는 게 학기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학기에 와닿지 않는 단어를 쓸 때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게 유행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지나고 나면은 우한폐렴이라는 말 하면은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 이렇게 넘어왔구나. 그러면 그것이 단어가 한 가지를 들어주잖아요. 우한폐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원래 발생이 어디에서 했는지 딱 알게 해주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야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알지만은 다음 세대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스페인 독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 원래 발생지가 어디든지 아니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나라든지 그 발생지라고 합시다. 피해 이거 가지고 또 장난을 쳐서 하니까 대구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봤으니까 대구 폐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국 애들이 그리 하면 이해를 해. 중국 애들이. 근데 중국 애도 아닌데 중국 애처럼 그란다 이 말이에요. 김어준이가 그 중국 애인가 중국 화교인가요 김어준이가? 근데 화교도 아닌데 왜 그래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다. 그 족보를. 근데 화교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해요 이거를?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것도 많이 양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라고도 안 쓰고 사실은 우리가 중국 폐렴이라고 써야 돼요. 중국 폐렴. 중국 폐렴이잖아 이거. 그래야 스페인 독감, 일본 뇌염, 미국 독감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형평성이 있잖아요. 독일 홍역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 홍역도 있고. 별칭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 또 정식 명칭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한국인이라 하면 이 우한폐렴이라고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우한폐렴이라고. 양심이 있는 나라 같으면은 자기 나라에 전염병이 걸리고 하면은 진짜 출국 금지라도 해야 돼. 출국 금지. 안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폐렴이 있다 말이죠.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만나야 되잖아. 왜 우리가 신천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퍼뜨렸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지. 자기네들이 전염병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안 해도 자기 나라에서 먼저 입국 금지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데 WHO 사무총장이라는 그 자는 이를 말이지만은 설레발을 쳐가지고 말이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막 칭찬을 하고 설레발을 떨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김정숙이하고 그 누굽니까 영화감독 불러가지고 파한대소 하듯이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울고 웃고 울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구에서 확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참 이거 무슨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웃음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이 시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대구 사태라든지 네이밍하는 이름 짓기를 가지고 정치 술수를 쓰려고 김어준이가 그리 한단 말이에요. 어중이 또중인지 뭐 중국 사람인지 조사해봐야 돼. 화교 아닌지 혹시. 중국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을 들 거를 편을 들어야지. 그게 중국 편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옆 동네에서 불이 붙어 와가지고 와서 불이 났는데 한 집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봤거든. 피해를 옆 동네 집보다 더 피해 많이 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불이 그 피해 많이 본 집에서 붙은 게 아니잖아. 무슨 명명을 할 때 이름을 붙일 때는 대부분 그 지역이라든지 일반적입니다. 그 지역이라든지 그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사건 그러잖아요. 날짜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같은 데도 보면은 지역 이름들 있잖아요. 지역 이름들이 대부분 거기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맞아요. 중국 폐렴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사태가 크니까 중국 폐렴 하기 그러면 중국 우한 폐렴 하든지 우한 폐렴 하든지 지금 해외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지금도 언론에서 그렇게 불러요. 다양하게 범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어준 씨 진짜도 오감하다. 문은 정부가 열어놓고 지금도 닫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국민 탓을 하고 신천지 탓을 하고 대구 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문은 정부가 열어놓고 불길은 정부가 차단 안 해놓고 말이야. 불길이 붙어오는데 옆 동네에서 그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 차단을 안 했어. 이 동네까지 붙어왔어. 이 동네에서 불이 붙어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그 대구라는 집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은 자, 그 불길을 차단하지 않은 자 편이 불길을 차단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면은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도 다 잘못이잖아. 찍자고 선동한 사람들 앞으로도 그쪽 편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문지기를 하려고 하니까 명목이 안 쓰거든.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이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동 술로 쉽지가 않지. 근데 공지영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김어준이가 나서갖고 하는 거예요. 선거철은 선거철이죠. 선동의 계절이 왔어요. 선동의 계절이 왔고 선거철은 선거철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대구 코로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신천지 코로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니 말고 아니면 또 빼겠지. 청와대에서 대구 코로나19 해가지고 보도자료 냈다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 명백한 실수다 하면서 빠지듯이 유사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얼렁뚱땅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별칭이라는 게 있는 거야. 별칭. 왜?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귀에 쏙쏙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내염, 미국 독감, 독일 홍역, 스페인 플루, 홍콩 플루 이렇게 쓰듯이 그리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부터 용어 전쟁을 하는데 중국 시다발에 하려고 용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무슨 홍길동 정도 아니고 우한폐렴을 우한폐렴이라고, 중국 폐렴을 중국 폐렴이라고도 말을 못하는 홍길동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상지대로 하는 거죠. 그 지역명을 붙여가지고.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지금 102개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고.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낙연이 아들은 좌파선동꾼도 아닌데 아버지 때문인지 몰라도 이 판국의 이동환이라는 교수라 해야 되나 의사라 해야 되나, 이낙연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코에서 나온다고 코로나라고 의사가 그런 농담을 했었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스크, 우리나라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은 이게 약을 준 걸 감사를 해야 되나, 병 준 거를 시비를 삼아야 되나, 문제를 삼아야 되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게 일본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장 출입국 금지하고 일본에 대해서 책임 묻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일본에서 발생했으면 우리나라에 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문이라도 빨리 걸어서 잠그었을 테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까지 든다 이 말씀이에요. 메르스 때 박원순이가 그렇게 정부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정부 책임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이니까. 참 좌파는 이중적이죠. 그죠? 이번에는 신천지 책임이고 대구 책임이고 그런가 봅니다. 검찰 책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에 사니까. 그래서 병명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병명을 쓰면 되잖아요. 한 번에 탁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명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한센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의사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019N-CoV 코로나 바이러스죠. 저것도 WHO가 임시로 지금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임시로. 학문적인 이름이 아니고 임시로 지금 지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권고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적 이름. 여기까지 할까요?